여러분들 경매 왜 외웁니까? 싸게 저기 매입을 하려고 해서 경매를 배우고 또 반값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입찰자의 불로오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도 상당히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선순위 임차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법정지상권이 됐든 뭐 분묘기지권이 됐든 또 선순위 임차인이 됐든 이러한 것은 사실상 다 낙찰자의 이제 인수 몫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그 칠판에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겠죠. 말소 기준 권리가 있으면은 뭐 이게 소멸 기준도 되는 거죠. 근데 이 말소 기준 권리라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용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이제 3인방이라고 하는데 감정평가서가 됐든 뭐 매각물권명세서가 됐든 현황조사서가 됐든 그 중에 매각물권명세서에 보면은 매각물권 명세서에 보면은 여기에 최선순위 설정이라고 있어요. 이건 이제 일자죠. 그래서 최선순위 그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 있는 권리가 7가지인데 말소 기준 권리가 대표적인 게 사실상 근저당 설정이에요. 근저당 설정이다. 거의 뭐 70%를 90%를 뭐 차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근저당 설정이 그래서 1금융이 됐든 뭐 2금융이 됐든 이 금융권에서 이제 융자를 받지 않습니까? 융자를 받는데 대부분이 다 기존 그 물건에 특히 경매 물건 같은 경우 보면은 경매가 왜 법원에 어떤 이해관계인 중에 신청 채권자로 인해서 채권자 중에 이제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 채권자로 인해서 왜 여러분들 법원 경매로 이렇게 선을 보입니까? 이자를 못 갑니까? 원금커녕 뭐 이자를 못 가니까. 그래서 시중에서는 우리가 실무에서는 3개월만 연체되면은 시중에 금융권에서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채권을 무조건 다 부실 채권에서 유동화 전문회사로 이제 넘기죠.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경매 법정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대부분이 실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들도 이제 뭐 다 이 법이라는 게 상식선에서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K대는 이제 이 물건이 있다라면은 이 물건에 대해서 대부분이 융자를 다 잡죠. 그래서 어떤 물건이든 간에 융자가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 융자가 없는 물건이 없죠. 다 이 융자가 있어요. 그래서 융자가 일단 먼저 잡혀요. 그런데 이 말소 기준 권리가 이제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당권이다, 근저당권이다, 가압류다, 압류다, 뭐 쭉 있지 않습니까? 담보가 등기다, 선순위 전세권이다,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기입 등기다 해서 이 근저당 설정이 거의가 이제 잡혀 있어요. 그래서 A라는 아파트가 있을 경우에 근저당 융자를 다 잡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융자를 못 갚으니까 이자든 원금이 됐든 그러니까 경매법정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다 융자가 있다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융자를 못 갚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실무에서는 일단은 이게 근저당의 말소 기준 권리라고 봤을 때 여기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세입자가 있으면, 그래서 이제 점유자죠. 이 세입자가 있으면은 사실상 이게 인수 권리라는 얘기예요. 인수.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그러한 어떻게 돼요? 세입자는 우리가 선순위로 선순위죠.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임차인이다. 그래서 이 말소 기준 권리에서 앞서서 있는 권리는 인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뒤에서 날짜로 있는 것은 이제 후순위 권리자로 해가지고 말소란 말이에요. 말소 권리고. 그래서 인수 몫을 우리가 중요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1억 주고 A라는 물건을 샀을 경우에 요 1억만 법원에다가 내면 되는데
1억 외에 알파에서 뭐 1,000만 원이 됐든 뭐 2천만 원이 됐든 요거를 더 추가로 납부를 한다라면 얼마나 이거보다 원통한 게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것을 잘 내가 써낸 금액만 내면 되는데 권리 분석을 잘못해서 이런 선순위 권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잔금을 낸과 동시에 써낸 금액 외에 이 알파인 이러한 권리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실무에서는 사실상 선순위 임차인은 사실상 쉽게 찾아볼 수가 없죠. 왜? 1금융권에서 융자를 해서 2억을 A라는 아파트에서 뭐 채무자금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자가 돈을 필요해서 빼려면은 앞서서 어떻게 전입이 돼 있어요. 친인척이, 직계 존비속이. 그런데 그 전입을 그냥 남겨놓고서 금융권에서 융자가 나갑니까? 대부분이 다 방을 빼든가 아니면 설령 선순위 세입자가 있더라도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어떻게 돼요? 어떤 무상 임차인이나 기타 조건을 걸어놓고서 이제 금융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이 다 어떠한 사항에 전입이 돼 있더라도 금융권이 일단은 융자가 발생이 되면은 먼저 선순위 돼 있는 사람을 방을 전출을 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금융권에서 설정을 해놓고 나서 뒤로 또 다시 전입을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늘 선순위 임차인의 시간은 뭡니까? 그러한 만에 하나의 경우, 이 법률의 규정이라는 거, 법규라는 게 뭡니까? 하나의 경우 수가 있다 손틀에도 그거로 인해서 기준을 잡아두는 것이 사실상 법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죠. 뭐 수백,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사항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임차인, 그래서 선순위 임차인이고 요 뒤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후순위 임차인은 사실상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 순위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내가 낸 잔금 배당의 잔금에 대해서 배당을 받아가든지 못 받아가든지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권리죠. 그래서 우리가 인수하는 목에 있어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자가 있나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순위 임차인 시간에는 요거만 상당히 이제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중요하게. 그래서 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자가 있는데 금액이 있으면 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기가 됐으면 괜찮아요. 요만큼 내가 인수니까 저감될 때까지 요 선에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요. 낙찰로. 그래서 입찰 들어가서 낙찰 받으면 되는데 이 금액이 캐시업 많고 금액이 안 써 있을 경우에 인수 금액이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 금액이. 그럴 때가 상당히 문제죠. 그러나 이것도 사실상 우리가 입찰자에 불러오신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그 선순위 임차인의 어떤 특수 물건을 쭉 이제 경매지로 봐가지고 뭐 유료 사이트로 들어가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은 상당히 재문한 물건들이 많아요. 사실상 뭐 그것도 우리가 경매 물건에서 정상적인 물건은 재미가 없습니다. 사실상 몇 프로 좀 싸게 받는 것 뿐이지 이렇게 반값이다 뭐 이렇게 싸게 받는 거다. 여러분들 경매 왜 외웁니까? 싸게 매입을 하려고 해서 경매를 배우고 또 반값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이렇게 특수물건, 이런 선순위 임차인이다, 유치권이 신고된 거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집이 있는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지분 등기되어 있는 거 기타. 그래서 이 시간도 상당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점유한 전입 신고로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죠.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서 전입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선순위 임차인이라는 얘기고, 자, 경매 물건의 권리 분석에서 선순위 임차인이 존재하더라도 임차인들이 확정일자 맞추고 배당 요구 종결까지 전입을 해서 이제 했을 경우에 전체 배당을 받으면 괜찮아요. 배당을 받는다라면 낙찰자로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뭐 응해도 된다.
그러나 낙찰자가 이렇게 이제 인수를 해야 되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항상 전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확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배당 요 세 조건이 있어요. 근데 전입은 몇 날 며칠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는데 확정도 안 돼 있고 배당도 안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자체는 금액을 모르는 거거든요. 금액을 몰라요. 그래서 요것이 사실상 블루오션 지역인데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순위 임차인을 집중적으로 더 파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수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 선순위 임차인이 위장 임차인이라면 요거 허위 임차인이다, 가장 임차인이다, 그럴싸하게 가면을 딱 쓰고 그럴싸하게 선순위 임차인이냐 이게 가면을 우리가 스르르 벗기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이 사실상 권리 분석의 또 시초고 또 노하우고 그래서 이렇게 물건 송달 이런 접수 내용만 꼼꼼히 봐도 사실상 쉽게 구별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위장 임차인은 이제 음시되는 사례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12가지를 이제 놓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저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임대 계약서가 이제 중개업자 없이 쌍방. 보통 다 A하고 B에서 쌍방. 그 다음에 일시불로 잔금, 치불하고 뭐 계약금도 없이 그런 건 좀 냄새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럴 때 위장 임차인이 경우의 수가 이제 상당히 농후하다. 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임박해서 전입신고를 한다든가 임차계약서 작성일자와 전입신고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경우 최우선 면제권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임차인은 아예 확정일자를 안 받는 경우. 왜? 확정일자를 받으면은 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확정일자 받았다는 거는 계약서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이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실상 제출을 안 한다는 얘기죠. 보증금을 계약일로 일시불로 지불하는 게 이런 거 상당히 참 농후해요. 자, 임차인이 소유자 가족이거나 이제 어떤 직계 좀비서 그 상당히 많죠. 그래서 이것도 뭐 객관적인 자료를 소를 제기해서 했을 경우에 못 제출하면은 위장으로 간주가 되죠. 주택의 방마다 이제 한 가구씩 전입하는 경우 방이 3개 있는데 각 방마다 소액 임차인의 어떤 변제를 받기 위해서 또 이렇게 액션을 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대출 시 금융기관으로부터 무상 거주 확인서를 제출해 놓았거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배당 배제 신청서를 제출한 이거 상당히 중요해요. 8번도. 그래서 이제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리지만 이렇게 금융기관에서 무상거주 아니면 또 이해관계인이 배제 신청.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쭉 있는데 임차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 70% 이상 있다. 임차인이 선순위 임차인인데 정상적으로 뭐 KB 부동산 시세보다 70%를 금융에서 대출해 줬다. 그러면 뭔가 좀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선순위 임차인이더라도 아무리 금액이 표시가 안 됐다 손치더라도요. 전사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계약 당시에 이것도 디테일하게 또 파악을 해보면은 이렇게 또 밝혀질 수가 있는 거죠. 전입일과 임대차 계약서의 날짜가 말소 기준 거래보다 빠르지만 확정일자가 없고 확정할 때라도 경매기일에 임박해서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에 대한 신고가 일체 없는 경우 이와 같이 이제 12가지로 이제 의심 사례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위장 임차인으로 이제 뭐 살해되는 경우가 뭐 많지만 우리가 그 아까 8가지로 봤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3가지로 일단 형법상 이렇게 사기죄다, 뭐 면탈죄다, 방해죄다고 넣었는데 이것은 이제 왜 어디에다 사용하냐면 위장 임차인으로 딱 이렇게 간주가 돼요. 그래서 만약에 위장 임차인으로 간주가 됐을 경우에 일단은 탁상 테이블에 앉혀놓고서 오게끔 만드는 게 사실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하면 내용 증명이나 이제 통지서로 사용을 할 때 내용 증명이나 여러분들 이제 제목을 내용 증명이 됐든 뭐 통지서가 됐든 이건 뭐 같은 뭐 맥락이지만은 요걸 놓고서 요걸 타이틀 놓고서 이러한 당신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인 것 같으니 그렇지 않을 경우에 내가 뭐 협상 탭에서 한번 대화를 나눠봅시다. 그래서 상당히 요거로서 많이 마음을 움직이고 이렇게 위장 임차인의 그래서 가면을 벗길 수 있는 그러한 또
도구로서 많이 방법으로서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항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쭉 말씀을 드렸듯이 요 선순위 뭐 위장임차인 요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의심되는 사례 12가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이렇게 잘 파악하면은 그럴싸하게 가면은 쓴 것 같지만은 서서히 가면이 이제 벗겨지는 그러한 경우가 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선순위 임차인도 경매에 불러오신 지역이니까 여러분들이 철저히 연구하고 또 물건을 많이 탐색하고 현장을 또 걸리면서 철저히 해서 임장활동 하다 보면 많은 노하우를 쌓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